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매일매일 먹으면 좋고요. 특히 밥 먹을 때마다 꼭 먹어주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은 채소입니다. 예. 채소는요, 먹어주면 영양에도 좋고, 신진대사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요. 네, 재미가 없네요. 그냥 뭐 미리 대본을 받았다고 너무 이렇게 퀴즈인데 쉽게 맞추시니까 예, 별로였네요. 예, 아무튼 제 입장은 좀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내보세요. 똑같은 질문. 다시요. 자, 편집점 딱 두고요. 딱 매일매일 먹어주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시청자들의 사랑? 다시 해야 돼요. 판도사의 괜히 했어요. 야, 예, 됐습니다. 사랑은커녕 욕부터 먹겠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정답은 이제 채소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비롯한 농작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세 분들 모두 유기농 예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뭐 주방 일이 그냥 귀찮으니까 일단은 비싼 것부터 구입한다 이런 망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적 없는데? 네?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그런 적 제 없어요. 입장은 뭐가 되죠? 저는 네. 그냥 일단 주는 대로 먹는다고 했었거든요. 뭐 사과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닦아서 그냥 유기농, 뭐 일반 농산물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뭐 다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래? 안 따져요? 네. 그러면서 남자들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따져요. 예? 남자들 이렇게 얼른 아, 잘 조용히 살고. 하라고요. 예, 알겠어요. 예. 자,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유기농이 좋다. 네, 유기농 네. 선호하긴 하죠. 네. 저 같은 초보 주부는요, 일단 뭔가 고를 때 좀 초보 주부들이 먹거리 고르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을 고르면 왠지 안 씻어도 깨끗하게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덜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오늘 1시간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은데 사실 뭐 선생님도 아유 주방 일에 그닥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돼요 좀. 예. 아닙니다. 저는 관심 아주 많은데 네. 실력이 다만 없을 뿐이에요. 제가 만든 건 건강에도 좋고 깨끗한데 네. 다만 맛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형편없진 않은데 맛만 없다는 거.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형편이 아, 없어요. 저는요, 하면 일단 잘해요.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결혼하면은 잘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두 분 다 어떤 남편들이 참 불쌍하네요, 불쌍해. 좋아요.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세 분들이, 이제 공부는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수능 때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요? 느낌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판도사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정보 드려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 농작물을 섭취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도사 출발하겠습니다.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채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제대로 알아봅니다. 채소의 올바른 구분법, 농약 제대로 씻는 법 등 알찬 정보 가득하니 오늘도 채널 고정하세요. 씨앗부터 시작해서 토양, 물, 비료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부로부터 유기농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선물, 특히 인증 마크가 붙는 것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광풍 속속들이 파헤쳐봅니다. 무조건 유기농이 좋다? 아니다. 일반 농산물도 장점은 충분히 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따라오세요. 네, 오늘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특히 가락시장 관계자분들은 더욱더 채널을 고정하셔야 정말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첨가물 시장 종사업자들 정말 많이 좀 봐주십시오.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기농 열풍, 요게 정말 가라앉을 줄 몰라요. 불의 옥잠이에요. 그냥 막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00년대 들면서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뜨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유기농 식품도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죠. 네. 값이 좀 비싸도 건강에는 좋을 거야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트 한 켠에 크게 유기농 전문 매장이 자리 잡았고요. 유기농 전문 마켓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기농을 이용해서 만드는 가공식품도 제가 직접 가보니까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에 관한 학습이 제대로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유기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유기농 그 자식이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야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년 이상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토양의 질을 개선한 후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고가의 식물성 퇴비를 사용하고 하나하나 돌봐줘야 되는 만큼 일반 농사보다 인력이 좀 많이 소모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농부들이 정말 곱게 키운 거네요. 그쵸. 애들을 예로 친다면 아이들을 예로 친다면 이제 사립학교 보내는 거, 비싼 데 보내는 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 사실 이게 농약을 안 치고 기르게 되면은 벌레 습격이 대단합니다. 이게 곱게 키운 애들 보면 학교에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괜히 시비 걸고 다른 애들이 아, 너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절한가요? 적절해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안 하던데.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의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렇게들 다들 이게 재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기농을 구입하는 건지, 유기농 재배 농가는 왜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농사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그 답을 확실하게 몸소 알겠더라고요. 진짜요? 예. 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은 유기농 시대. 불황에도 식을 줄 모르는 유기농 열풍. 판도사에서 집중 조명해봅니다. 네, 요즘 유기농 제품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저도 초보주부로서 웬만하면 유기농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유기농 제품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비싼 게 사실이죠. 애호박 가격을 직접 비교해보니 유기농 제품이 2배 정도나 높은데요. 그런데도 유기농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먹고 있어요. 비료, 화학 비료를 좀 작게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인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무기농과 유기농의 차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궁금증을 해결하러 저 판도골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볼까요?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유기농 농장. 비닐하우스가 쭉 늘어서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유기농 농산물들인가요? 예, 이게 유기농으로 키운 농산물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유기농이 뭔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유기농 농산물이 어떤 건가요? 유기농 농산물이란 3년 동안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를 안 치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비자분들께서 잡수시면 안전 먹거리로 드실 수 있죠. 무기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사법으로 무기 화합물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농약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저농약 농산물,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농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인지 유기농 농산물 빛깔도 참 곱고요. 향기도 나더라고요. 상큼한 냄새가 나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시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달콤, 쌉싸름, 싱싱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맛 좋고 몸에 좋은 유기농, 그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기농 산물이 먹기는 좋아도 재배하기는 참 힘들다고 하죠. 특별히 농약을 안 쓰고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쉬운 건 아닌데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화학 자 들어가는 거는 일체 여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유기농에서는. 네, 이건 다 수작업으로 꼽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 일반적인 농사법보다 까다롭고 힘들지만 그만큼 환경에는 이로운 유기농.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충 예방을 위해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법, 차단망 등의 물리적 방법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농장만의 아주 특별한 해충 예방 비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죠? 네, 그거 해충 퇴치도 하고요. 또 사람처럼 이제 이 식물도 즐거우라고 들려주는 음악입니다. 그럼 해충이 뭔가 싫어하는 음파가 있는 거예요? 네, 해충이 여기 있으면 음악이 나오면 활동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란 물리적 자극은 실제로 식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식물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이거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게 물만 준 거라 폴리플라워. 굉장히 싱싱하네요. 건강한 식물을 키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건강해진다니 정말 신기하죠? 채소들도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행복한 음악도 듣고 신선한 채소도 먹고 이거 정말 행복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바로 유기농의 진가입니다. 그리고 마트에 제공하는 유기농산물은 주로 계약 재배를 하는데요. 때문에 계절을 타지 않고 1년 동안 비슷한 가격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 유기농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유기농산물 드시고 건강, 환경 모두 지키세요. 야, 이거 뭐 체험 삶의 현장 찍고 오셨어요? 예, 여기 뭐 회전목마 말 한번 타서 이렇게 돈 넣어줘야 되겠는데요? 예, 주세요. 아, 진짜 뭐 박스까지 다 날라주시고 정말 알고 보니까 친절한 여자였어요. 네, 예. 저 그런 여자였을 모르셨어요? 입금도 안 됐는데 그렇게 움직이다니 정말 대단한 여자인데요. 네, 그리고 화면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사실 제가 그날 가서 채소 정말 많이 뜯어먹고 왔습니다. 얻어 먹었으니까 도와드려야죠. 아,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뭐 이렇게 뜯어먹고 있어요. 담당 PD 말로는요, 네. 염소인지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뭘 이렇게 막 뜯어먹는다고. 아니, 깨끗한 네. 농산물이니까 즉석에서 저렇게 안 씻고 먹어도 된다는 거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지금 몸도 그만큼 해가 옷도- 없다는 걸 옷도 알려드린 흑염소예요, 거잖아요. 지금. 옷도 지금 흑염소 느낌이 약간. 면접. 네, 알겠어요. 예. 아. 맞아요. 농약을 안 치는 것 이게 유기농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학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토양 등 친환경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아주 네, 그러면 이제 비료는 뭘 씁니까, 비료는? 풀을 발효시키거나 쌀겨나 깻묵 같은 걸 이용해서 비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퇴비 재료가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식물성 퇴비는 지렁이 같은 미소 생물을 증가시켜서 토양을 갈고 영양을 공급하는 등 토양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씨앗부터 시작해서 토양, 물, 비료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부로부터 유기농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산물, 특히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유기농이 이렇게 비싸나 했더니 오늘 뭐 궁금증이 싹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싸도 사 먹는 이유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농약 있잖아요. 농약. 이 농약 얘기만 들어도 좀 위험할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그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은연중에 내가 잔류 농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많이 드실 텐데요. 공부해보는 것 같았어요. 예. 네, 아직까지는 유기농작하는 농가보다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가 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약과 작물과의 관계를 파헤쳐 왔습니다. 유기농 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은 몸에 해롭다.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판도사에서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도 일반 농산물 드시면서 과연 괜찮을까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직접 알아보러 농촌진흥청에 왔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는 농산물 전문가 홍순영 연구관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과랑 오이를 준비했는데요. 이 유기농 산물은 화학 비료나 농약이 없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되지만 일반 농산물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제가 잔류농약 분석 실험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자, 판도사에서 직접 농약 잔류 검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농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농약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준비하고요. 시장에서 구입한 오이와 사과 위에 실제 재배를 하면서 뿌리는 농약과 같은 양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잔류 농약은 얼만큼이나 나올까요? 자, 검출을 위해서 사과를 곱게 갈고 저도 참석해서 실험해봤습니다. 잔류 농약 분석기에 넣고 수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농약을 직접 살포한 만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수치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농약을 뿌린 사과의 껍질을 벗겨낸 후에 잔류 농약 분석을 해볼 건데요. 과연 당신이 사과를 깎아 먹었을 때 농약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결과 공개! 껍질을 깎았더니 잔류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네, 껍질을 제거한 과일의 농약 잔류치 수준은 안전한 수준입니다. 아, 그러면 일반 농산물도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물일지라도 껍질을 제거하면 잔류한 농약의 90% 이상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껍질도 같이 먹어야 비로소 과일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껍질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는 면역 물질과 외부 환경을 극복하면서 생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사과 껍질에는 셀룰로스라는 성분은 변비에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껍질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포도 껍질과 감 껍질에도 치매 예방,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예, 또한 일반 농산물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농산물은 출하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은 잘 씻으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때는 농약 검출 기준이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들은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기농이 아니라고 해서 농약에 위험할 정도로 노출돼 있는 건 아니었군요. 그럼 아까 저희가 가져온 농산물들을 가지고 한번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신중한 판도사.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을 직접 검사해 봤는데요. 과연 일반 농산물은 잔류 농약에서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검증을 해봐도 정식 유통되는 농산물에서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보셨죠. 일반인 농산물도 농약 잔류 허용 기준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게 검출이 되어서 그냥 껍질째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요 껍질이 복덩이였네요. 그럼 여기 영양가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통째로 먹어도 되는 거죠? 제 시식 본능을 가로막은 연구관님의 손 왜죠? 안전한 먹거리인데? 아니죠. 일반 농산물은 농약 문제는 안전하지만 적지 않은 미생물이 쓰시기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어서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일반 농산물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는 오해, 이제 풀리셨나요? 우리 농산물로 건강 챙기세요. 야,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농약이란 거는 이제 몸에 나쁘지만 저렇게 잔류 농약을 깨끗하게 씻어 먹으면 건강에 해될 일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예. 웬일로 뭐 핵심 요점 정리를 제대로 해주셨네요. 농약은요, 출하 과정에서 대부분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이 잘 씻겨 나갑니다. 잔류하는 양이 좀 문제인 건데 이것도 대부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하게 씻어만 주시면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도 충분히 우수하다니까요. 네, 본인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알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일반 농산물이 사실 그 유기농에 이제 밀려서요. 사실 이게
살짝 억울한 면도 있었겠다. 이거 명예훼손죄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법대 출신들이. 맞아요. 마치 유기농은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일반 식품을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것 마냥 그런 광고 카피도 많았고요. 네. 우리가 참 좀 혹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잘 알았으니까 기호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과수원이나 대규모 농장을 운영할 때는 농약을 안 치고는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수천, 수백 그루, 수만 그루를 관리하는데 농약을 안 치면요, 병충해 역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런데 농약은 조금만 먹어도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농약에 노출이 되면 체내 활성산소 과다 발생으로 아토피나 알러지, 두통, 피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또 호르몬 기능 이상으로 성호르몬 불균형이나 정자수가 감소하고 아, 그래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민감하시네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잔류 농약뿐만이 아니라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잔류 농약은요, 대부분 세척만 잘해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씻는 게 잘 씻는 건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농약 데리고 목욕탕 가고 막 이렇게 그럴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식약처에서는 물에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대부분의 농약은 없어진다고 말했고요. 물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잔류 농약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과 꼭지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잔류 농약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되도록 먹지 않고 버려주는 게 좋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해봤어요. 그렇다면 총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자, 전문가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유기농업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펴지고 있는 세계 농업의 대세이고요. 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행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미래 농업 지향적인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농업입니다. 이런 농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유기농업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통상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 경쟁력 있게 발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기농으로 농작을 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토양이 질이 개선되고 유해 환경이 없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까 현주 씨가 채소를 막 뜯어 먹었다고 하셨는데 흑염소. 유기농 채소를 할지라도 수확하고 시간이 흐르면 미생물이나 오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구입한 후에는 꼭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푸드 마일리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거리가 줄면 가격이 좀 낮아지고 농산물도 더 싱싱한 상태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 뒷면을 잘 확인해 보시죠. 지금 포장지 뒷면 이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그런 멘트인데 그걸 또 다 자기 가져가시네. 거라고 다 자기 거라고 하시네요. 저작권이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유기농인지 일반 농산물인지 궁금하실 때는요, 포장지에 유기농 인증 마크 표시 있잖아요. 요 아래로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나요? 더 밑에, 좀 더 밑에 나갈 더 밑에 거예요. 여기. 아이고, 예. 네, 농약을 씻기 전에 우리 손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오늘처럼 네. 기본이 많네. 그렇죠. 기본 많이 기본기가 있네요. 자, 이게 사실 비싸다고 좋은 것도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 농사를 예로 들면요, 사실 이제 막 자랐다고 애들이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곱게 키웠다고 애들이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막 자란 케이스인데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좀 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게 중요해요. 꼼꼼하게. 거기에서 페일이네요. 요즘 잘 안 씻어서. 이제 목욕탕도 열심히 가고 잘 씻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최대한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무엇보다 구매 후에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서 소신껏 채소나 과일을 잘 고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럼요. 출하일자를 잘 살펴서 최근래 것을 구매하고요. 벌레 먹은 데 없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신선한 농작물을 구매하면 되죠. 네. 특히 일반 농산물은 우리가 배운 대로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사실 깨끗하게 씻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저도 아직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깎아 먹으면 요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렇기 때문에 깎아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씻어 먹자니 제대로 안 시켰을까 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이네요, 핵심. 뭐 3번 씻어라, 5번 씻어라 뭐 이런 디테일 없을까요? 뭐 채소별 씻는 법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포도나 딸기 같은 과일은 무르니까 씻는데 좀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딸기 그거는 진짜 이렇게 씻으면요 무르니까 애들이 없어져. 얼마 먹을 게 없어. 깨끗하게 씻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강욱 씨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무슬기 같어. 우리 수도꼭지가 찰찰 나요. 그리고 포도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포도도 막 이렇게 어떻게 씻어야 되고 맞아요. 몇 개는 떨어져 있고 막 이걸 담가서 씻어야 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 맞아.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도 때는 있어요, 꼭. 정말요? 네. TOP 할 시간이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판도사에서 또 열심히 또 TOP를 만들었어요. 자, 과일별로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는 법 제가 TOP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탑3 만나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우리 농산물 잔류 농약 미생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세척법 판도사에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알아볼 농산물 세척법은요.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 식당에서 셀프예요. 요건 이제 H2O. 이거는 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누가 판도사라 그랬어? 그건 담당 PD 당신 생각이고, 자, 내가 아침마다 꼭 이걸 마셔요. 소맥을 왜 마시니? 조그만 나무가 있어요. 무럭무럭 크게 잘 자라라고 이걸 주잖아요. 나무한테 키높이 깔창을 왜 줘? 자, 첫 번째 세척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농산물 세척법 첫 번째 바로 물입니다. 세척의 기본 중의 기본. 이 물만으로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 잔류 농약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 세척을 할 때에는 무조건 오래 씻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1분 이상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게 좋습니다. 일단 흐르는 물과 고인 물에서는 흐르는 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횟수로 봤을 때 흐르는 물에 한 번보다는 고인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닦는 게 훨씬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물에 한 번 닦는 것보다는 조그만 물에 여러 번 닦는 것이 공학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추와 파는 겉잎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한두 장은 떼어내고 씻는 게 좋고요. 잘 무르고 곰팡이가 기기 쉬운 딸기는 재배할 때 곰팡이 제거제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높은 꼭지 부분은 먹지 않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을수록 오래 살아남아 겨울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도 과일과 채소를 물에 잘 씻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깻잎과 블루베리를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세척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약 95% 제거됐다고 합니다. 물 세척만 잘해도 노로바이러스까지 제거된다니 참 신기하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세척법은요.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뭘까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 이제 베이킹소다는 빵에게 양보하지 말고요. 농산물에게 양보하세요. 농산물 세척법 두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잔류 농약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포도 같은 과일은 구석구석 씻기가 힘든데요. 보통 포도 표면의 흰 가루가 농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흰 가루는 포도에서 배어나오는 과분인데요. 오염 물질을 튕겨내는 돌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과분이 잘 형성된 포도가 더 깨끗합니다. 농약이 많이 묻은 포도는 표면에 얼룩무늬가 나타난다는 사실. 포도의 잔류 농약을 없애려면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베이킹소다는 빵에 들어가서 굽는 과정 중에 CO2 가스를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알카리성으로 바꿔주거든요. 이런 알카리성에 대한 내용들이 농약에 영향을 줘서 조금 더 잘 떨어지고 잘 제거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만능 살림꾼인데요. 약 알칼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방산 오염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서 쉽게 기름때를 닦아낼 수 있고요. 산성 얼룩이나 악취를 만나면 때를 쏙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방 욕실 등의 찌든 때 청소에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아이들 관련 제품을 세탁할 때 빛을 발하는데요. 아기 용품을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면 살균력이 높아지고 봉투에 인형과 베이킹소다를 넣고 마구 흔든 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인형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아기 용품이나 인형을 세탁할 때도 베이킹 소다가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세척법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날은 이게 맹물 같아요. 어떤 날은 눈물 같아요. 또 어떤 날은 이게 머리가 막 깨질라 그래요. 어떤 날은요. 막 그래요. 농산물 세척법 마지막 주인공,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자,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농산물 세척법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소주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오렌지, 레몬, 바나나, 파인애플 등 많은 양을 수입해 의존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일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운송과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균제와 방부제를, 수분 증발을 막고 광택을 내기 위해 표면에 왁스를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레몬의 경우 요리를 할 때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살균제나 왁스를 완벽히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마시다 남은 소주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헝겊에 소주를 묻혀 표면을 살짝 닦은 뒤에 흐르는 물로 헹궈주면 끝! 간단하죠?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물의 형태가 pH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산성으로 바꿨을 때에 그런 산성이 농약에 또 영향을 줘서 잘 제거가 되거나 파괴가 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세척법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세요. 진짜 상세하다. 웬일이에요. 네. 근데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식초를 좀 뿌려주기도 하고 물에 베이킹소다를 활용을 해주면 잔류농약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흘러가는 물이 아깝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 이렇게 틀었는데 물이 너무 아까워, 어떡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당근물 세척이라 그래서요. 물에 담가서 손으로 잘 저어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줘도 농약 제거에는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장털이나 주름이 많은 채소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깻잎이나 상추 같은 것은 더 털이 있나요? 신경 써서 주름이 많은 상추 그렇죠. 이렇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걸 권합니다. 네. 농약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방지제 같은 걸 뿌리는 경우도 가끔 봤어요. 이 뭐 표면에 잿빛 곰팡이가 잘생기는 딸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좀 더욱 신경을 써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도처럼 알갱이가 타닥타닥 달려있는 거 참 씻기 어렵잖아요. 세제를 이용해서 씻어줘도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세제 등급 중에서 1종 주방세제만 사용하시라는 거. 그게 있어요? 그래요. 일종이에요. 내가 일종이거든요. 운전면허. 저도요. 예, 뭐 주방세제도 1종, 2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종은 또 뭐 어떤 거예요? 그럼? 2종 세제는 식기류 세척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2종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수세미로 문질러서 씻는 분들도 있잖아요. 습한데 둔 수세미는요, 위생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사용은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네요. 예, 제 TOP를 했는데 살을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게 몸 좋아지려고 이게 먹는 건데요. 농약이나 방부제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다면 이거 사실 안 먹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좀 전에 말했다시피 농약에 노출이 되면 여러 안 좋은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농민들 농약 중독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 밖에도 무심코 먹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담아봤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농부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의 농약. 농산물을 해충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은 농업 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약 중독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남선 농업인들 100명 중 23명이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제초제와 살균제가 중독 증상을 유발, 농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는 물론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치명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약 살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약 30%, 보안경 미착용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본인 스스로 던져버리는 셈인데요. 농약 사용 시 보호구 착용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헬기나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 농약 분사를 하기도 하고요.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농업인들은 꼭 듣는 것이 좋겠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약 중독 현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가서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농약 중독은요,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음독입니다. 농약 중독 경험이 많거나 증세가 심할수록 자살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하루 평균 7.3명, 총 2,700여 명이 농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1일 평균 자살자 수가 31.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5분의 1이 농약으로 자살한 셈인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 관련 사고들이 비단 농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녹색 악마라고 불렸던 그라목손을 아시나요? 1960년대부터 사용한 제초제로 한두 방울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암암리에 거래되고 자살에 이용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라목손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다른 농약의 관리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겠죠. 또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임산물은 농약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칫 방심하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독버섯을 식용버섯과 착각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지난해에도 8건의 독버섯 중독 사고가 일어나 30여 명이 치료를 받고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어지러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맹독성 버섯의 경우 간과 신장 세포까지 파괴해 간부전, 급성 신부전 등을 일으켜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야생하는 버섯류는 1,600에서 2,000여 종 정도인데요. 그중에 식용 가능한 버섯은 약 20여 종에 불과합니다.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등은 독버섯인지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식용버섯과 구분이 어렵고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과 조리로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야생에서 발견한 버섯은 따지도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버섯을 잘못 섭취했을 때는 우선 소금물을 먹어 독버섯을 토해낸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독 성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 만큼 먹고 남은 독버섯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독극물 사고, 안전에 또 안전을 기할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 진짜. 야, 선생님 무섭네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뭐
매주 맨날 이렇게 무서운 거를 계속 보여주시네요. 아주. 그러니까 사이언스 앤 세이비 네.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한 과학 정보입니다. 컨셉이. 결론적으로 살벌한 여자네요. 예. 근데 이제 농약 치는 분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방제복 입고 보호 안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저희 고모부가 경북 성주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진짜 성주에 계시는 우리 저기 고모부 송준경 씨 꼭 이 방송 보시라 그래야겠어요. 예, 이거는 직접 마시는 게 아니라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건강에 치명적이니까 우리 고모부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요즘에는 그래서 무인 방제 시스템으로 약을 치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심하면 마비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농약 중독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봄 되면은 또 나물 캐러 가시는 어머님들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캐갖고 먹다간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위기탈출 넘버원을 출연을 하고 있어요. 위기탈출 넘버원인데 정말 아니 어차피 나물 캐다가 먹고 죽은 거를 재현을 했거든요. 별걸 다 해요. 이제 코털 뽑다 사망하는 거. 코털 뽑다 사망. 쓰레기 더미에서 깔려서 죽고 맨날 죽어요. 뭐 버섯 먹다 죽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재현을 하면서 정말 진짜 위험합니다. 예. 그럼요. 보통 산에서 나는 것들은 다 좋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아보셔야죠. 그러게요. 맞아요. 독버섯 먹고 목숨 잃는 사고가 요즘에도 좀 발생한다니 좀 놀랍네요. 네. 버섯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굳이 산에 올라가서 캐는 것보다 마트에서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예, 인건비도 안 나요. 맞아요. 예. 또 야생버섯이 무려 2,000여 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식용은요 진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산에서 버섯을 캐는 건 자제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독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좀 있는데요. 제가 또 역사에 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도 오래 아니, 사셨으니까. 한 역사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아시겠죠. 친구인데. 네, 산에 가면요. 천남성이라는 독초가 있습니다. 열매가 빨개서 굉장히 예쁜데 옛날에 사약으로 쓰일 만큼 독성이 강했다고 해요. 호기심에 맛보고 그러면요. 병수 씨처럼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천남성. 남성이요. 야, 아무튼 그 남성은 나쁜 남성이네요. 정말 진짜 얼굴이 이쁘다 그랬잖아요. 이쁜 남자들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직하게 이렇게 생겨야 정말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PR. 아무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아이들은요 산에 오르다가 무심코 독초를 그냥 입에다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도 그러거든요. 뭐만 있으면 주워 먹어요. 아주 뭐 이제 별걸 다 주워 먹어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주의가 요구되겠어요. 정말 위험하죠. 더불어서 월계수나 동미나리도 잘못해서 먹으면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삼이나 산삼으로 좀 혼동을 주는 독초도 있다고 해요. 지리 강활리라는 건데요. 뿌리 부분에 보라색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야,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딱 나가다가 마지막에 사망으로 그냥, 예? 그냥 다 죽여버렸네요. 그냥 분위기도 죽여버렸고 막. 예. 근데 오늘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거든요.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초보라고 뭐 요리를 못하네 어쩌고 해도 입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우리. 예, 오늘 이렇게 전문 용어로 잘 털었어요, 다들. 예, 이제 사실 이게 지식들이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날로 먹고 했나, 뭐 요런 게 아니요, 뭐 요런 마음도 약간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의 한 줄 정리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건강하려고 먹는 것이니만큼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유기농을 구매하실 때는요, 정부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일반 농산물 구매 시에는 물에 잘 씻어서 혹시나 있을 잔류농약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한 줄 정리를 5줄 정리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판도사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살균제죠. 네, 살균제. 한때 그 감기 유행해서 학교마다 살균제 났었거든요. 그렇죠. 손소독제 짜서 쓰는 거, 그 애들 막 머리까지 감고 하루에 한 머리 번씩 감고. 살균제도요. 겁이 나갖고 애들이 다 균을 죽여야 되고 초등학생들이 그랬어요. 뭐 스마트폰 같은 데도 진짜 세균이 많다 그러던데. 그렇죠. 막 전용 물티슈 같은 거. 살균제를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살균제를 안 써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 그 가습기에 살균제가 들어갔다가 뭐 엄청 유해하다고 그랬던 적 있었잖아요. 왜 가습기 회사들 진짜 섭섭했죠. 네.